안녕하세요, 국진맨입니다. 저번에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팝업을 띄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름을 입력받아서 이름을 띄워주는 작업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함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JS에서 프롬프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저희 예시를 다시 보여드리면 HTML 끌어다가 실행해 주시고, 블락드 이렇게 나왔죠. 제가 소개 영상 초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껐다 킵니다. 껐다 키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껐다가 키고 다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팝업이 나오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저희가 JS, 이제 HTML에 등록된 스크립트에 등록돼서 이 테스트 스크립트 JS가 실행되면서 저희가 적어준 이 프롬프트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진맨, 이름을 국진맨 이라고 쳐서 확인 눌러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입력해 준 거를 여기서 가져다가 가공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함수를 제공하는 함수여서, 이런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알고 싶은 경우 구글에 쳐보면 됩니다. 개발자들이 다 구글링으로 개발을 한다는데,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롬프트 해서 들어가 보면 MDN이라는 자바스크립트와 웹서비스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 MDN 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건데, 모든 항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드를 읽을 때 이 한 줄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코드와 동작성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썼던 프롬프트, 빨간색으로 하죠. 프롬프트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도 하고 API라고도 하고 혹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함수를 영어로도 펑션이라고도 하죠.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른다. 이런 실행을 하는 실질적인 이 가로 앞에 있는 거를 함수, API,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이제 가로 안에 콤마로 구분돼서 이렇게 있는 요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 콤마 제일 처음 앞에 있는 거를 지금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콤마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요소가 아니죠. 인자라고 합니다. 이 가로 안에 든 각각의 요소를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파라미터라고도 영어로 해주고, 인자라고도 하고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 인자겠죠. 두 번째 인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라고도 하고, 인자가 두 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콤마하고 세 번째도 있을 수도 있고, 콤마하고 네 번째도 있을 수 있고, 무한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가로가 닫힐 때까지. 그리고 가로 다음에는 세미콜론 해서 마침표, 저희 문장에 마침표 찍듯이 이제 세미콜론으로 맺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롬프트 쓰면서 못 봤던 이제 윈도우 점이라는 게 있죠. 앞에 점이 안 보이네요. 점이 안 보이니까 윈도우 점, 그게 그리기 어렵네요. 윈도우 점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가 뭐냐? 이제 이 프롬프트 함수를 사용하려면 앞에 무조건 객체를 써줘야 됩니다. 이제 어떤 함수든 어떤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앞에 써줘야 그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상하죠? 저희는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객체를 없이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는 윈도우 점이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로 해서 세팅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이게 돌아가도록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가 있다면 다른 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윈도우 점 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여기에 보이는 함수들, 여기 보이는 이런 함수들 사용할 때 그냥 윈도우 점 안 붙여주고 사용해도 사용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윈도우라는 게 전역 변수로 설정이 돼서 그런 건데, 전역 변수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딥하고 지금도 좀 뇌가 아우성을 치죠. 너무 복잡해져서 뇌가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요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소, 등호. 요런 등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요 등호 앞에 있는 이 부분, 프롬프트가 이거를 인자를 받아서 다 실행하고 나서 결과값을 받아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해서 변수라고 하고, 이 등호 앞에 있으면 이거의 결과값을 받아준다 해서, 다시 한번 등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코드를 읽으실 때 등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괄호 먼저 찾으시고, 괄호 앞에 있는 게 함수 혹은 인터페이스, API라고 부른다. 이 펑션이 있고, 괄호 안에는 이제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첫 번째 인자, 이제 두 번째 인자, 순서대로 몇 번째 인자라고 부른다. 언제까지? 괄호가 닫힐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코드를 마무리를 해준다. 그리고 각각의 펑션들은 이렇게 윈도우 점이라는 것처럼 객체를 선언해주고 함수를 써줘야 된다. 왜냐면 그 함수가 어디에 포함된, 어느 객체에 포함된 함수에 따라서 동작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사용해준다. 네, 우선은 나중에 예시를 보면서 좀 더 딥하게 배울 거고요. 등호 앞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결과가 이쪽 등호 왼쪽에 선언된 변수에다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함수의 한 줄을, 이제 동작성이 이 함수가 실행되고 인자들을 받아서 실행되고 리턴이 되고 변수에 저장이 된다. 여기까지 함수의 기본적인 동작성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름, 진짜 프롬프트를 함수를 사용해서 이름을 받아오는 법, 그리고 저희 공식 문서에서 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가이드를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